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장 더운 지금 이제 8월 초가 됐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4강차인데요. 내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맨 앞자만 바뀌어요. S. 지난번 EBS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당기 순이익을 갖고 하는 거, 그리고 회계 장부인 순자산을 갖고 하는 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S, 세일즈. 그래서 오늘은 SPS와 그리고 PSR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6가지, 7가지 중에서 6가지가 사실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보일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이제 ROE 하나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단어가 총 7개 단어에 대해서 다 이제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하느냐?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배운 이 단어들 7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실제 고평가 저평가 차트를 계속 분석해 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차트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제하는지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이 정도는 알고 이제 6개, 7개 단어에 대해서 마스터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마스터가 안 됐다. 그러면 이 7개 단어에 대해서 지난 1강, 2강, 3강, 4강, 오늘까지 4강이네요. 해서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럼 강의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SPS와 PSR의 관계를 이해한다. 현재가에서 SPS로, 그리고 SPS에서 PSR을 어떻게 한다? 네, 현재가 창에서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존에는 없던 거죠. 저 EBS 중에서 당기순이익, 장부가치에서 없던 것이 SPS에서는 나옵니다. 뭐냐? 바로 성장주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야, 우리 본질 가치 아니었어? 그럼 가치주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건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성장주가 나오지? 네. 투자의 방향성이 두 가지 성향이 있죠. 가치주를 하는 분들, 아니면 성장주를 하는 분들. 그게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로 나누는데, 우리 기본적 분석인데 왜 성장주 이야기가 나오지? 네. SPS는 바로 이 성장주를 분석하는데 유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석을 가릴 줄 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버는 주식 투자를 실제 이제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돈이 되는 것은 뭐냐? 예. 그동안 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돈이 되는 것은 이 SPS입니다. 이걸 분석할 줄 모르면 종목을 고를 줄을 몰라요. 그러면 기존에 배운 거는 뭐를 갖고 하는 거냐? SPS는 바로 매출액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쉐어,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거죠. 주당 발행주식 수로. 그게 바로 SPS죠. 자, EPS는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거. 그렇죠? 주당 순이익. 그거가 뭐예요? 현재가로. 그 주당 순이익이 현재가가 얼마 있느냐? 현재가는 10만 원인데 주당 순이익은 만 원이다. 그럼 퍼는 10배라고 말씀드렸죠? 장부가치. 장부가치가 총 자산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가. 자, 그런데 주식수가 몇 주예요? 10주다. 그러면 장부가치는 1만 원이죠. 현재가가 얼마예요? 2만 원이다. 그럼 얘는 현재가는 2만 원이고 얘는 만 원이다. 그러면 BPS는 얼마예요? 참 PBR은 2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현재가는 만 원인데 참 장부가치는 만 원인데 현재가는 얼마? 3천 원이다. 그러면 0.33이 되겠죠. PBR은. 즉 청산가치는 만 원인데 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혹은 3,300원에 거래가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계속 줄줄이 흘러내린 케이스예요. 자, 추세 보여요? 하락. 옛날에 많이 돈 벌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들. 혹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별로인 것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스. 도시가스 매번 여러분들 돈 뽑아먹죠. 또 누구예요? 통신주들. 매번 돈 뽑아먹죠. 독과점이죠. 농심, 라면이라든가 이런 독과점들 들어가는 거.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은행주, 보험주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은 안 돼.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한 번 움직이면 10년이나 5년에 한 번 움직이면 대형 추세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종목을 검증하는 데 쓰는 거지. 급등주나 상승주를 발굴하는 데 쓴다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종목을 검증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SPS는 뭐냐? 이거는 성장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는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은 초보자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좀 고수의 영역입니다. 경매로 따지면 뭐다? 경매를 해보신 분이 계시고 안 계시겠지만 경매를 싸게 받는다. 그거는 초보자들 하는 겁니다. 진짜 고수는 뭐합니까? 유치권, 명도소송 이런 거 걸려있는 거, 남들 손 못 대는 거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 단어의 의미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본적인 걸 배우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나온 종목들 갖고 다양하게 실전 매매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강? 5강, 6강. 그렇게 해서 이 단어의 차이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영풍. 얼마입니까? 지난주 거니까 54만 5천 원. 그렇죠? 퍼는 PBR 얼마예요? 0.3. 즉 장부 가치는 10만 원인데 저기에 거래가 되어 있다는 거죠. 33,300원에 거래가 되고 3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BR이 3이죠. 3분의 1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퍼 4.06배.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가가 얼마입니까? 54만 5천 원인데 한 주당 이거의 4분의 1만큼, 뭐 12만 얼마나 13만 얼마 정도 되겠네요. 벌어온다는 거죠. 자, 시가총액은 1조 원.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액면가 5천 원. 발행 주식수 1000만, 10만, 100만. 184만 2천주. 5천 원 곱하기 184만 2천주 곱하면 얼마? 92억. 저걸 뭐라고 그래요? 설립 자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고요. 오늘 하는 거는 이거죠. SPS. 그렇죠? EBS 중에서. 그래서 PSR을 이렇게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당 전부 다 매출액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3조 3천억, 3만 3천 배. 그리고 SPS가 보니까 172만 7천 원. 제가 이게 불빛이 반사돼서 안 보여서 이렇게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은 정상입니다. 근데 빛이 반사돼서 잠깐 눈부심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172만 원이에요. 얼마? 한 주당. 얼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눴더니 뭐다? 바로 SPS가 나오는 거죠. 한 주가 짊어진 매출액 172만 원짜리네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자, 172만 원짜리인데 현재가는 얼마예요? 아까 보시면 뭐 52만 원이고 54만 원이죠. 172만 원. 한 주당 매출액이 이건데 현재가는 이거니까. 그렇죠? SPS는 0.43.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풍.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73만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리 2013년부터 계속 내리 꽂혀서 54만 6천 원. 5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점이 173만 원이죠. 아까 보시면 174만 6천 원이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최고점과 SPS가 거의 비슷해요. 당시에도. 큰 차이 없다. 자, 왜 그랬을까요? 목표 가격이 여기에 산정되는 이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업황의 한계가 성장주가 아니라 거의 독과점인데다가 뭐를 새로운 걸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 구조가 아니죠. 영풍이라는 데가. 원자재를 유통시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아연이라든가 획기적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즉 옛날에는 아연 도금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 주식이 10,000원, 20,000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동차에 아연 도금이 생기기 시작해가면서 이런 게 꼭 필요하죠. 핸드폰이라든가. 그렇지만 한계성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사업이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저 주식의 가치는 얼마? 많이 가면 173만 원.
근데 지금은 시장이 저런 거 중심이 아니죠. 어때요? 많이 가면 100에서 12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SPS의 개념은 여러분이 지금 봐가면서 익혔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SPS의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EPS라든가 BPS하고 SPS의 차이점. SPS는 뭡니까? Sales per Shares. 주당 순 매출액. 전체 매출액을 뭐예요? 발행 주식 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이 한 주당 얼마의 매출액을 갖고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SK바이오팜입니다. 대단한 것 같죠? 시장이 태풍을 몰고 왔어요. 왜? 공모는 1조 원인데 예를 들자면 나도 이 주식 갖고 싶어. 이런 돈이 몇 조가 모였냐? 40조 이상이 모였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 40조 원이라는 돈 자체가 얼마만큼 큽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을 몰고 다니는 거죠. 마치 여왕벌 같죠. 학교 다니실 때 혹은 저기에서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미스 코리아 정도 해당되는 여학생들 주변에는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핑계거리도 많죠. 그렇죠? 같은 과라고 다니고 같은 동아리라고 다니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자리 잡아준다고 다니고 많습니다. 자,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자, 이 주식이 그런데 얼마에 상장됐습니까? 98,000원에 첫날 시가에 형성이 됐습니다. 공모가는 훨씬 아래예요. 그러고 나서 21만 원까지 3일간 상한가 갑니다. 4일째 상한가 쳐서 26만 9천 원. 7월 7일 날. 그리고 나서 지금 쭉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회사의 EPS가 얼마 될까요? BPS는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죠. 야,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회사 아니야?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부터 좋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SK바이오팜의 재무제표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실 것 같아요. 매출액이 11억, 2018년. 2019년 매출액 1,200억. 2020년 1사분기 매출액 39억. 39억이에요. 이 IPO 하잖아요. 수요 예측도 해서 이제 6개월 전에 심사를 올리면 1월 달에 그래야 최소한 6개월 정도 검증하고 수요 예측하고 공모 준비하고 해서 6월에 상장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면. 늦으면 9월 이런 식으로. 미니멈 6월은 6개월은 걸려요. 자, 그러면 수요 예측하고 한참 공모 가격 정하고 계산할 때 어땠어요? 매출액이 39억. 그러면 이 회사 가치는 적자가 그런데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11억인데 적자 1,300억. 2019년도 마이너스 715억. 1사분기 마이너스 660억. 빵원에 1원에 상장시켜야죠. 뭐에 근거하면? EPS. 마이너스 주당 2,200원. 2019년 마이너스 주당 1,100원. 이번 연도 마이너스 4,000원. 가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EPS가 마이너스야. 주당 순이익이 상장을 하려고 해요. 그럼 현재가라는 걸, 현재가가 물음표잖아요. P가. 현재가 예측된 현재가에다가 이걸 나누면 그러면 얼마, 퍼가 얼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현재가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적자인데. 얘가 마이너스인데. 그럼 퍼가 마이너스 갈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2. 주식은 그게 불가능. 퍼는 마이너스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가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주식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요. 누구는? 본질 가치에 충실한 가치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주식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얼마예요? 98,000원에 상장돼서 시초가에 잡았으면 1억 원을 투자했으면 얼마? 2억 6천만 원. 정확히 2억 6,900만 원. 1,000억 원을 투자했으면
2,690억. 3배 돈이에요, 거의. 저런 종목들의 가치를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향후에 미래에 좋아질 거다? 맞아요. 왜? 성장할 거다. 성장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EPS 갖고는 안 되잖아. BPS 갖고도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다. 당기순이익이. 그때 SPS가 필요한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어때요? 매출액이 2,900억. 2016년도. 영업이익 마이너스 300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700억. 매출액 4,600억. 영업이익 660억. 당기순이익 970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해도 2017년도까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EPS, BPS가. 그런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장하니까 얼마? 12만 5천 원인가죠? 12만 5,500원 상장. 그리고 나서 평균 15만 원에서 매수할 가격을 무려 3개월 이상 줍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3개월이 뭐예요? 6개월 가까이 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50만 원. 그리고 다시 또 쭉 빠지죠. 25만 원. 마이너스 50%지만 고점 대비 실질적으로 12만 5천 원에 사신 분들은 얼마? 100% 수익률이에요. 그 지금은 얼마? 77만 원. 80만 원 돈입니다. EPS 가지고 BPS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이 안 됩니다. 아하. 기존에 없던 업종. 기존에 잣대로 잴 수 없는 신산업, 신생산업. 이런 거는 기본적 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즉석에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쿠팡 있죠, 쿠팡. 쿠팡이 소프트뱅크로부터 받은 1조 원 2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야, 잘했다 하고 2조 원을 또 투자해 줬어요. 지금 거의 다 까먹었어요. 회사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1번 망한다. 2번 안 망한다. 그 회사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오히려 상장하고 나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 분석은 분석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 분석, 100% 정확한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정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본질 가치에 의하면 이 회사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고 얘는 마이너스 100만 원짜리인데 실제 상장하면 주가는 아까 SK바이오팜처럼 얼마? 뭐 9만 원에 상장될 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12만 원에 상장될 거다. 이 가격 차이가 얼마? 마이너스 30만 원 차이다. 마이너스 20만 원과 플러스 10만 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전기 자동차 산업이냐, 수소차 산업이냐, 아니면 제약, 신약 만드는 회사냐,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쿠팡처럼 기존에는 없던 로켓 배송 같은 시스템이냐, 물류를 장악했느냐를 딱 보면 이 주식은 쿠팡은 상장하면 얼마? 30만 원짜리다. 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돼. 5천 원짜리로. 500원짜리로 따지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줘야 돼요. 왜? 앞에 이런 추정 모델들을 봤잖아요. 업황에 따라. 그래서 그 범위를 어떻게? 좁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모래가에서, 바닷가에서 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에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런 거 못 사. 무서워서. 가치 판단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회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여기 100달러대에서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그 전에. 그리고 1000달러까지 올라가요. 2년간. 그리고 1000달러에서
다시 2,0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얼마 전에 2,000달러에서 이번 연도 3월달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냐? 1,900조 원. 1,900억이 아니에요. 1,900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네, 오늘부로 한 1,500조 원 됐겠네요. 대한민국 거래소에 800개 있는 종목, 삼성전자로부터 저 말단 이름도 모르는 종목까지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얼마? 1,500조 원. 한 나라의 GDP, 즉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든 베트남인이든 혹은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이 1년에 총 벌어들인 수입, 그 총량을 뭐라고 그러느냐? GDP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GDP와 주식의 시가총액은 일치합니다. 평균이에요, 이게. 그래서 GDP보다 주식의 시가총액이 GDP는 1,500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다. 그럼 1대1이죠. 주가가 뭐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 적정 주가가 있다고 말해요. GDP는 1,500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1,700조 원이다. 약간 거품이 꼈다. GDP는 1,500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1,800조 원이다. 지금으로부터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20%. 종합주가지수가 2,300포인트 곱하기 20% 하면 몇 포인트일까요? 예. 대략적으로 한 460포인트 더 올라가서 500포인트 올라갔다. 2,800포인트에 도달됐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시가총액이 1,800조 근처 오면 거품이에요. 1.2배 정도 돼서 거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예. 1,900조예요. 종목 하나가.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대단한 종목인 것 같죠? 엄청나죠. 대한민국 시가총액보다 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버는 거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그게 GDP야. 근데 그거보다 커. 회사 하나가. 대단한 것 같죠? 여기까지. 2017년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정확히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를 못 넘고 왔다 갔다 1,000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환율 1,200원이니까 120만 원. 주당 120만 원일 때였어요. 1,000달러. 이때까지 얼마 적자였느냐?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 분기. 무려 12분기 연속 적자. 이 회사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럼 무슨 우리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야, EPS가 최고야, 퍼가 최고야. 그걸로 봐야 돼. 이 회사 들고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왜? 휴지 조각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곧 망한다. 누구처럼? 쿠팡. 우리나라가 지금 바라보는 쿠팡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네. 이때 970달러, 980달러에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걸 일봉으로 보면 재미있는데 다 못 보여드리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뒤집어졌어요. 주식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어요. 얼마? 주당 55센트. 120만 원짜리 1,000달러짜리 주식인데 주당 55센트 실적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그날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55센트면 얼마예요? 600원. 주당 600원 실적 나왔어. 그것도 무려 12분기 만에, 13분기 만에 120만 원짜리가 600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70달러, 980달러에서 1080달러, 1050달러까지 갭으로 뛰어넘고 장대 양봉 나왔어요. 무려 10% 이상 상승. 그 뒤로 이 주식이 안 빠집니다. 언제까지? 2000달러까지. 55센트의 위력. EPS로 측정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SPS로만 측정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주. 지금도 실적이 나느냐?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 대단한 것 같죠? 계속 적자였어요. 최근에 흑자나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이제 겨우 4분기 연속 흑자잖아요. 테슬라가 스탠앤푸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스닥 종목에는 있죠. 스탠앤푸어 500 종목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왜?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야 겨우 스탠앤푸어 500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시가총액이 무려 현대자동차의 10배 이상인데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데 그런 거 갖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냐? 가치주는 자, 우리가 배운 7개 중에서 다시 한번 EBS 중에서 자, 이걸 갖고 이제 여기까지 단어 정립이 끝내주셔야 돼요. E, B, S가 있습니다. 자, EPS는 뭐냐?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걸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현재가 얼마냐를 순이익, 어닝이죠. 이 비율을 구한 겁니다. 그게 EPS예요. BPS는 뭡니까? 그렇죠.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순자산이 얼마냐? 그걸 현재가를 이렇게 나눈 거죠. 자, 이건 뭐예요? 한 주당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한 주당 한 주가 짊어진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현재가로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PSR이. 여기까지가 6개 단어죠. 여기까지는 뭐냐? 얘들은. 그렇죠. 가치주를 분석하는 데 씁니다. 얘는 가치주예요? 성장주예요? 성장주를 분석하는 데 씁니다. 성장주를 모르는데 SPS를 분석할 줄 모르는데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 깡통 차요. 어떤 주식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 근데 실적이 안 좋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워렌 버핏이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2년 전, 3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의 실수다. 뭐가? 애플 주식이 단 한 주도 없다. 없어요, 애플이. 무슨 얘기야? 워렌 버핏이 애플 2대 주주 아니야? 네. 지금이야 2대 주주죠. 단 한 주도 없었어요. 왜? 가치 분석이 안 돼. 주식이.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못 사는 거예요. EPS만 보고 BPS만 보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마존 주식 못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쿠팡 대신 신세계를 선택한 사람 많아요. 이마트를 선택한 사람 많아요.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SPS를 알면 성장주를 알게 됩니다. 상승주를. 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매출액이 바탕이 되느냐? 적자인데. 매출액이 어떤 형태냐? 자본금과의 이 SPS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유보율하고. 그러면 이 회사가 조만간에 망할 회사인지 안 망할 회사인지 알게 됩니다. 다음번에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 적자 기업 중에서 아까 바이오 이런 것들 있죠. 그동안 등장했던 종목들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보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한 번씩 단어를 익혀서 갔지만 다음부터는 차트하고 비교하면서 해요. 그리고 감자해야 되는 회사.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지? 저 회사가 유상증자하고 감자할지? SPS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장주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아마존이라든가 저런 것처럼.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SPS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왜? 기존의 잣대로 바이오주들 적자인데 주가 측정을 할 수 없거든요. 한국 자본주의에서는. 미국에서는 애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마존, 테슬라 결국은 전부 다 가치 투자자들이 못 샀던 종목들이 시대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게 나오고 있어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앞으로 그걸 가지고 옥석 가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7개 단어를 다 끝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부터 이제 차트를 보고 같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즉석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강, 6강은 계속 그 단어를 가지고 HTS의 실제 종목들을 빠르게 적용할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단어 설명을 안 하니까.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7개의 단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보율에 대해서는 참 자기 잡은 수익률에 대해서는 다음 실전할 때 그때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7개 단어 오늘부로 마스터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전 매매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